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 프리 리스판스 운동 방정식이 mx 더블 닷 플러스 kx 이퀄 0으로 유도되는 프리 리스판스의 그 응답 리스판스를 구하는 얘기까지 했고요. 그 리스판스가 어떻게 나온다 그랬죠? 요거를 풀면은 x는 a sin 오메가 nt 플러스 파이 이렇게 이제 솔루션이 얻어졌었죠. 근데 이걸 풀면은 우리가 계속 규칙적으로 이렇게 진동하게 되는 리스판스를 얻게 됐었고, 실제로는 대부분의 시스템의 리스판스는 시간이 가면 죽어 없어지는, 결국 다이 아웃 하게 되는데, 결국은 이 프리 리스판스로는 이거를 나타낼 수가 없었고,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댐핑이라는 거였고, 이 댐핑이라는 것은 결국은 운동을 방해하는 요소인데, 이 댐핑이 만들어내는 방해하는 힘의 크기는 cx 닷, 즉 물체의 속도에 비례하는 힘의 어, 그 다음에 그 물체의 운동 방향의 반대로 작용을 하도록 역할을 한다는 것이 이제 댐퍼의 기본적인 역할이었고, 우리가 이런 심벌을 가지고 댐핑을 나타낸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러면 오늘부터는 이제 우리가 댐핑이 있는 시스템의 어떤 그 리스판스와 모델링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제 여러분 매틀랩과 시뮬링크에 대해서 이제 스스로 공부를 해 나가기 시작할 타이밍이 됐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그 KOCW에 있는 어, 기존 연도 강의를 통해서 매틀랩 시뮬링크 부분을 미리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 불시에 매틀랩 시뮬링크에 관련된 퀴즈를 보게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이 부분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는 이 지금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매스 M과 스프링 K, 그 다음에 댐퍼 C가 같이 붙어 있는 시스템의 어떤 그 리스판스를 한번 계산을 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운동 방정식 시스템의 이퀘이션 오브 모션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항상 이 프리 바디 다이어그램과 키네틱 다이어그램을 우리가 그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프리 바디 다이어그램은 작용하는 모든 힘을 다 나타내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자, 일단 물체가 이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방향을 우리가 파지티브 X라고 한번 잡아봅시다. 이걸 파지티브 X축이라고 설정을 하고, 그러면은 내가 매스를 오른쪽으로 쭉 잡아당기면 스프링은 반대 못 가게, 오른쪽으로 못 가게 이 왼쪽으로 이렇게 잡아당기는 힘 FK 스프링 포스를 작용시킬 거고, 여기 있는 이 댐퍼도 이 매스가 움직이는 속도에 비례해서 반대 방향으로 댐핑 포스를 만들어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Y 방향으로는 당연히 무중력과 수직 발력이 작용을 할 것이고, 자, 이제 더 이상 작용하는 힘은 없으니까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은 이렇게 완성을 할 수가 있겠죠. 자, 키네릭 다이어그램은 우리가 이제 F는 MA, 결국은 이 시그마 F 여기에 이제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으로 작용한 모든 힘을 합쳐서 다 표시를 하는 것이고, 그 결과가 MA, 즉 MX 더블 다시니까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X 방향의 그 운동 방정식을 유도를 하기 위해서 F 이퀄 MA에 적용을 한번 해보면, 자, 기본적으로 mx 더블 닷은 시그마 f인데 x 방향에 작용하는 모든 힘은 결국은 이 스프링 포스와 댐핑 포스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근데 우리가 오른쪽을 포지티브 x로 잡았으니까 스프링 포스와 댐핑 포스는 전부 다 네거티브에서 마이너스 fk 마이너스 fc가 되겠죠. 얘네들 전부 다 왼쪽으로 이렇게 쭉 넘기면 결국은 이제 다 포지티브가 될 것이고, 이 FC 댐핑 포스는 CX 다시 될 것이고, 스프링 포스는 KX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시스템의 매스와 스프링과 댐퍼로 구성이 된 이런 일자 유도 시스템의 운동 방정식 이퀘이션 오브 모션은 이제 드디어 mx 닷 mx 더블 닷 플러스 cx 닷 플러스 kx 이퀄 0이라는
이퀘이션 오브 모션이 이제 얻어지게 됐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주위에서 볼 수 있는 거의 모든 지구에서 존재하는 거의 모든 병진 운동을 하는 기계 시스템은 대부분 이렇게 이 mx 더블 닷 플러스 cx 닷 kx 이퀄 0라는 형태의 이퀘이션 오브 모션을 되게 갖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미분 방정식을 풀면 우리가 뭘 얻을 수가 있게 되겠죠? 이게 x에 대한 미분 방정식이니까 저걸 풀면 x의 시간에 대한 함수 xt를 구할 수가 있겠죠? 이 xt라는 건 결국은 뭐예요? 이 mass m의 시간에 따른 어떤 변위를 나타내는 것이 xt이겠고, 이 xt란 얘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현재 여러분,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눈여겨볼 것이 우리가 그 첫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 진동에 크게 두 가지의 응답 특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바로 free response와 forced response라고 얘기를 했었죠. forced response는 여기서 내가 얘를 잡아가지고 어떤 힘 F로 쭉 잡아당겨서 그 힘에 의해서 리스판스가 만들어지는 것에 반해서 프리 리스판스는 외부에서 힘을 주는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움직이는 거라 그랬죠? 항상 초기 조건, 이니셜 컨디션에 의해서 운동이 만들어지는 것을 프리 리스판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이제 이니셜 컨디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시스템의 리스판스를 우리가 이제 뭐라고 부를 수 있냐면 프리 리스판스인데 이 상황에서는 현재 댐핑이 있기 때문에 요런 미분 방정식의 솔루션 XT를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free damped response라고 이제 부를 수가 있겠죠. 즉, 이 이퀘이션 오브 모션의 솔루션이 바로 free damped response가 이제 되는 거겠죠.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이니셜 컨디션이 이제 2차 미분 방정식이니까 두 개가 주어져야 이제 풀 수 있겠지. 그래서 이제 두 개의 이니셜 컨디션이 주어졌다고 가정을 한 상태에서 매우 너무너무 중요한 두 가지 이 기호, 심볼을 정의를 해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는 바로 C sub CR, 우리말로 Critical Damping Coefficient라고 부르는 CCR이란 값인데 얘는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2m 오메가 n으로 정의가 돼요. 여기서 오메가 n은 뭐죠, 여러분? 오메가 n은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를 했었지만 natural frequency, 결국은 시그마 루트 n분의 k로 정의를 할 수 있었죠. 그래서 CCR은 이제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 루트 스퀘어 루트를 m을 집어넣어서 정리를 좀 해보면 이 시그마 mk로도 이제 정의가 되는 거죠. 자, 이 CCR 값 2 시그마 2 스퀘어 루트 mk 크리티컬 댐핑 코에피션트 매우 중요한 값이니까 반드시 외워두시고요. 자, 여기 또 다른 우리가 중요한 기호가 있습니다. 바로 댐핑 레이쇼라고 부르는 J라를 우리가 여기서 정의를 해봅시다. 이 댐핑 레이쇼 J라는 뭐냐면 방금 우리가 정의했었던 크리티컬 댐핑 코이피션트 CCR에 대한 댐핑 코이피션트의 B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CCR은 방금 우리가 2m 오메가 n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요거하고 C의 B니까 뭐 CCR은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으니까 뭐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하고 이제 외워두면 되겠죠. 자, 댐핑 레이쇼, 크리티컬 댐핑 코에피션트 매우 중요한 데피니션이니까 반드시 잘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가지고 있는 이퀘이션 오브 모션을 우리가 여기서 보면 제일 고차항이 지금 몇 차죠? 제일 고차항이 지금 2차죠? 자, 우리가 이 제일 고차항의 코에피션트가 현재는 m인데 우리가 미분 방정식 이퀘이션 오브 모션을 우리가 스탠다드 폼으로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은 이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 되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1로 만들기 위해서 전체 이퀘이션을 m으로 나누면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우리 n분의 k 어디서 많이 본 거였죠? 바로 뭐였죠?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natural frequency는 square root n분의 k로 정의를 했었으니까 n분의 k 대신에 오메가 n 스퀘어로 바꿨을 수도 있겠네. 그리고 여기 보면은 n분의 c가 있는데 이 n분의 c는 여기서 보면은 n분의 c가 여기 있으니까 이 n분의 c를 찾으려면 얘가 2 오메가 n을 1로 넘기면 얘를 우리가 2j라 오메가 n으로 바꿨어도 되는 거겠죠. 결국은 우리가 마스와 스프링과 댐퍼로 구성이 된 어떤 시스템의 기계적 시스템의 운동 방정식을 스탠다드 폼으로 나타내라 라고 얘기를 하면 결국은 우리가 x 더블 닷 플러스 2j라 오메가 n x 닷 플러스 오메가 n 스퀘어 x는 0 요걸 우리가 이제 스탠다드 폼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스탠다드 폼이 되기 위해서는 최고차항의 계수 여기가 1이 돼야 돼. 1이 될 때만 스탠다드 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프리 리스판스는 뭐의 솔루션이었지? x 더블 다 플러스 오메가 n 스퀘어 x는 0이라는 미분 방정식의 솔루션이었는데 프리 댐프트 리스판스는 뭐지? 바로 여기에 이게 추가된 이퀘이션 모션의 이제 솔루션이 프리 댐프트 리스판스고 그러면은 이렇게 댐핑이 추가된 상황에서의 이니셜 컨디션을 줬을 때 이 시스템의 리스판스를 구해 본다. 리스판스를 구한단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 미분 방정식을 풀어서 xt를 찾는다는 거겠지.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미분 방정식의 솔루션을 구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라 그랬어요? 그 미분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어떤 함수인 거지, 그치? 그래서 원래는 아무도 그 솔루션이 뭔지는 몰라. 그런데 이런 저런 함수를 트라이를 해본 거지. 그래서 그 식이 이걸 만족을 시키는 솔루션인 거지. 그래서 이런 2차 미분 방정식에다가 a2의 람다 t라는 어떤 함수를 솔루션인지 아닌지 한번 검증을 해보자는 거야. 이게 솔루션이면 어떻게 돼? 얘를 여기 미분 방정식에 집어넣어서 0이 되면 되는 거잖아.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미분 방정식은 지금 세 가지 형태. 자, 요런 형태가 있을 수가 있고,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고, 이렇게 3번 형태로 나타낼 수도 있겠죠. 어디다 집어넣어도 결국 마찬가지겠지. 자, 1번에다 집어넣는 식이 요 A의 람다 t를 집어넣은 결과가 이거고, 3번 식에다 집어넣은 결과가 요거예요. 맞나요? 맞죠? 왜? A 람다 t를 여기다 집어넣고 두 번 미분하면 되니까 2의 람다 t를 두 번 미분하니까 람다 스퀘어 A2의 람다 t 2j랑 오메가 n 2의 람다 t 람다 결국은 여기다 집어넣은 게 이런 식으로 되겠네. 그렇죠? 결국은 자 그러면 A2의 람다 t라는 함수가 이 미분 방정식의 솔루션이려면 이게 0이 되면 되는 거네. 그지?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찾는 솔루션이 뭐야? xt라는 것이 솔루션이라고 가정을 했는데 a2의 람다 t라고 가정을 했는데 지금 요 식에서 이게 0이 되려면 요 a2의 람다 t가 0이 되든지 여기는 지금 이게 있으면 안 되는 거지 좀 못하지 요거는 그냥 지워버리고 a2의 람다 t가 0이 되든지 아니면 요 식이 0이 되든지 아니면 앞에 있는 요식이 0이 되든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여야겠지. 그런데 만약에 A2의 람다 t가 0이 돼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지금 시스템에 어떤 초기 조건을 주고 땡겼다 놓았을 때 리스판스를 구하고 싶은데 이게 0이라는 얘기는 그 시스템이 안 움직인다는 얘기잖아. 이거는 결국 물리적으로 의미 없는 솔루션이잖아.
이게 트리비얼 솔루션, 무의미한 솔루션이라고 부르죠, 이런 거를. 그러니까 A의 람다 t는 0이 되면 안 되는 거지. 그래야 물리적으로 의미 있는 솔루션입니다. 그러면 A의 람다 t가 0이 될 수 없으면 결국은 뭐가 0이 돼야 돼? 요게 0이 되든지 요게 0이 되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겠지. 즉 요게 0이 돼야 돼. 자, 요렇게 요 식, 이 식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식인데 이 식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캐릭터리스틱 이쿠에이션이라고 부르는 거야. 우리말로 하면 얘를 우리가 특성 방정식이라고도 불러요. 자, 너무너무너무 중요한 이름입니다. 뭐라고요? Characteristic Equation, 특성 방정식이에요. 자, 그럼 이거는, 이 식은, Characteristic Equation은 지금 뭐야? 람다에 대한 그냥 2차 방정식인 거지. 2차 대수 방정식인 거지. 그럼 근의 공식을 쓰면 람다 1, 2를 이렇게 쉽게 뽑아낼 수가 있겠지. 자, 그런데 이제 이 식을 보면 알겠지만 이 제이라의 값에 따라서 당연히 이 람다는 2차 방정식이니까 근이 두 개 나오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서 이걸 플러스를 람다 1 마이너스 람다 2라고 부른 거야. 자, 그러면 지금 이 제이라의 값을 잘 살펴보면 만약에 제이라가 0과 1 사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허수가 되겠지, 이매지너리 넘버가. 그래서 솔루션이 여기 이매지너리 j가 붙고 부호가 바뀌어서 이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자, 요런 경우. 자, 또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 나왔어요. 바로 댐핑 레이쇼 j라가 0과 1 사이인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언더 댐프트 케이스라고 불러요. 이런 언더 댐프트 케이스에서의 솔루션은 바로 마이너스 j라 오메가 n 플러스 마이너스 j 오메가 n 스퀘어 루트 1 마이너스 j라 스퀘어로 되는 거지. 당연히 이때는 이 솔루션 람다 1, 2가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형태를 갖게 되겠죠. 만약에 댐핑 레이쇼가 1이면 어떻게 되나? 1이면 이게 0이 돼버리고 결국은 마이너스 j로 오메가 n이 두 근이 두 개가 똑같은 그리고 실수인 그래서 실 리피티드 중근이 되는 거겠지. 자, 이렇게 댐핑 레이쇼가 1인 경우를 우리가 critically damped case라고 부릅니다. 자, 만약에 댐핑 레이쇼 J라가 1보다 크면 어떻게 되나? 1보다 크면 이 부분이 그냥 실수가 되겠네. 그래서 J라 마이너스 J라 오메가 N 플러스 마이너스 오메가 N 이렇게 이제 J라 스퀘어 마이너스 1 스퀘어 루트 이 경우에는 두 개의 디스팅트 서로 다른 리얼 루트 세근이 만들어지는 거겠지. 자, 이렇게 댐핑 레이쇼가 1보다 큰 경우를 우리가 오버댐프트 케이스라고 부릅니다. 자, 지금 이 페이지에서 너무 많이 중요한 단어가 나와버렸네. 자, 캐릭터리스틱 이쿠에이션이 뭔지, 언더댐프트 케이스가 어떤 경우인지, 크리티컬리 댐프트가 오버댐프트가 어떤 케이스인지 반드시 구별을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은 뭐예요? 결국은 시스템에 매스와 스프링과 댐퍼로 구성이 된 시스템에 외부에 힘을 주지 않고 이니셜 컨디션만 가지고 잡아당겼다 놓았을 때 리스판스, 즉 프리 댐프트 리스판스를 이제 구하려고 했고 그 솔루션이 A의 람다 T일 수도 있다고 가정을 했고 이게 솔루션이려면 이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이 만족이 됐어야 됐었고 그때 람다 값이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 람다를 진짜 집어넣고 솔루션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그런데 일단은 우리가 케이스가 이렇게 세 개, 언더, 크리티컬리, 오버 케이스가 있으니까 이 중에 첫 번째인 언더 댐프트 케이스를 먼저 가지고 놀아봅시다. 여러분들이 그 주위에서 많이 보는 이제 댐핑이 굉장히 많은 형태로 존재하는데
아마 대부분의 그 시스템에서는 이 댐핑이 언더 댐프트 케이스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아요. 가장 흔한 케이스야. 그래서 이걸 먼저 해봅시다. 자, 그럼 언더 댐프트라고 하면 아까 솔루션을 우리가 뭐라고 가정했어? 2의 람다 t라고 가정을 했는데 이걸 풀어봤더니 람다가 몇 개가 나왔어? 람다 1, 2, 두 가지가 나왔지? 그리고 언더 댐프트인 경우에는 여기 복소수 형태로 솔루션이 두 개가 나오는 걸 알았어.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선형 시스템, 리니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 하나도 솔루션이고 다른 것도 솔루션이면 그 두 개를 조합한 것도 솔루션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면 2의 람다 1t도 솔루션이고 2의 람다 2t도 솔루션이면 얘네 둘을 조합한 거 바로 요 식도 솔루션이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지. 이런 걸 뭐라고 불렀지 우리가? 슈퍼포지션, 중첩의 원리라고 얘기를 했었지. 자, 그러면 이제 얘들을 조합하기 위해서 몇 대 몇으로 조합할 건지 그 비율을 나타내는 상수가 A1과 A2가 있는데 이건 지금 몰라. 저건 나중에 이제 결정이 돼야겠지. 자, 람다 1과 람다 2는 앞서 얘기한 대로 플러스 마이너스 뭐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겠지. 이제 이런 거 당연히 이제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겠지. 자, 그런데 지금 이게 언더댐프트 모션, 언더댐프트 케이스이다 보니까 이 경우에는 이 익스포넨셜 함수도 컴플렉스 넘버를 갖기 때문에 얘들과 지금 묶여 있는 이 조합 상수 A1과 A2도 전부 컴플렉스 밸류도 복소수 값으로 이제 구성이 돼야 되는 거지. 상수가 되면 리얼 넘버가 아니고. 자, 그러면 A1과 A2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 복소수니까 예를 들어서 A1은 예를 들어서 알파 1 플러스 베타 1 J, A2는 알파 2 플러스 베타 2 J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솔루션을 완벽하게 찾기 위해서는 지금 이 솔루션 현재까지는 이건 일반형이지 완전히 확정된 솔루션이 아니야. A1, A2를 알아야 돼. 근데 A1, A2를 알려면 지금 미지의 수가 몇 개야?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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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몇 개? 네 개나 된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지금 몇 개밖에 없어. 초기 위치 x0, 그 다음에 초기 속도 x 제로, 이니셜 컨디션 두 개밖에 없는 거지. 아는 조건이 두 개밖에 없는데 모르는 미지의 수 네 개를 내서 풀 수가 있나? 이건 불가능이지. 그렇죠? 자, 그럼 고민되네. 가지고 있는 조건은 두 가지인데 알아야 될 건 네 가지.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이건 사실 상식적으로는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꼼수를 생각을 해보면 이 A1과 A2를 만약에 A1과 A2가 복소수는 반드시여야 되니까 복소수인데 A1과 A2가 서로 공액 복소수 즉 conjugate pairs라고 가정을 하면 둘 다 알파 베타랑 값은 똑같고 부호만 서로 다른 공액 복소수, 켤레 복소수, conjugate pair로 나타낼 수가 있게 되는 거겠지. 그러면 이제 어떤 해결이 됐어? A1과 A2는 서로 다른 복소수 상수인데 다만 알파와 베타 두 개의 미지수만으로 구성이 된 이제 복소수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두 개의 초기 조건으로도 이제 얘들을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대입해 봅시다. 솔루션이 지금 원래 폼이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여기 람다 1, 람다 2에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값들 이걸 실제로 여기다 이렇게 대입해봐. 자, 뭐 여기는 람다가 이게 이제 여기가 사실 익스포넨셜이 붙으니까 익스포넨셜의 지수의 더하기 더하기 빼기는 지수의 이렇게 익스포넨셜 함수의 곱의 형태로 이렇게 서로 따로 나타낼 수가 있겠지, 그지? 이렇게. 자, 그럼 이 상태에서
2의 마이너스 j 오메가 nt를 공통으로 있는 걸 뽑아내면 솔루션은 식을 이렇게 좀 간단하게 나타낼 수가 있어. 자, 여기서 또 하나 매우 중요한 우리가 정의, 기호를 하나 소개를 할게요. 반드시 당연히 외워야 될 것이고, 자, 바로 뭐냐면 damped natural frequency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오메가 n에다가 요게 곱해진 거, 얘를 우리가 오메가 d라고 부르고 damped natural frequency라고 부르겠다는 거예요. 오메가 n은 natural frequency지만 얘는 오메가 d는 damped natural frequency잖아요. 즉 댐핑이 있을 때 일종의 뭐 고유진동 수교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오메가 n 요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바꿔 쓸 수 있어? 요 부분을 오메가 d t로 바꿔 쓸 수 있는 거지. j 오메가 dt. 그러면 얘를 이제 이쪽으로 바꿔서 써보면 그대로 있고 이게 오메가 dt 마이너스 오메가 dt 이렇게 식을 조금 더 단순하게 나타낼 수가 있겠네. 그렇죠? 자, 그러면 근데 우리가 오일러 공식을 지금 여러 번 얘기하고 자주 쓰이는데 어떤 오일러 E의 J파이라는 익스포넨셜 함수는 코사인과 사인의 조합으로 나타낼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 있는 익스포넨셜도 결국 오일러 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지. 같은 논리로 2의 마이너스 J파이는 여기가 마이너스인 코사인 사인의 조합으로 나타내니까 결국은 요놈도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게 되겠지. 그렇지. 그리고 이제 A1은 아까 요거라고 얘기를 했었고 A2는 이거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다 서로 두 개 A1, A2를 이렇게 대입을 해보면 이렇게 될 것이고 요거는 다 전개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쭉 한번 다 해봐. 산수해봐. 산수하면은 이렇게 얻어질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런데 여기서 알파와 베타는 뭐지, 여러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값인가? 이건 여전히 뭐 모르는 미지의 값이잖아. 미지의 값에다가 뭐 2배 해도 여전히 뭐 어차피 마찬가지 모르는 값이지. 그거를 이제 새로운 미지의 값, 알파의 2배짜리 미지를 A2라고 부르고, 모르는 베타의 2배를 A1이라고 부를게. 그냥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거죠. 어차피 모르는 값을.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지난번에 또 많이 해봐봤지만 코사인 함수와 사인 함수 하나로 묶어낼 수가 있지. 어떻게 묶어낼 수 있지? 자, 요 브라켓 안에 있는 것들만 두 개를 쭉 해서 묶어내면 어떻게 돼? 자, 여기서 A1과 A2를 제곱해서 스퀘어 루트 더해서 스퀘어 루트 한 거를 크기 A라고 하면 요것들의 크기는 A고 요 익스포넨셜 여기 이 부분은 여기 이제 그대로 있고 얘를 이 두 함수를 사인으로 묶어내면 사인 현재 여기 오메가 t니까 오메가 dt 플러스 파이로 나타낼 수가 있겠지. 근데 여기 파이는 사인으로 묶었으니까 아크탄젠트 사인의 값이 분모로 가고 코사인의 값이 분자로 가는 아크탄젠트 함수로 해서 파이를 찾게 되는 거겠지. 그렇죠? 자, 우리가 산수를 조금 지리하게 이렇게 좀 끌고 왔는데 결국은 결론은 뭐냐? 시스템에 댐핑이 붙었을 때 이퀘이션 오브 모션 어떻게 되지? 이렇게 되지. x 더블 플러스 2j 오메가 n x 더 플러스 오메가 n 스퀘어 x는 제로. 요놈의 솔루션이 결국은 뭐였어? 솔루션 바로 이게 내가 진짜 알고 싶은 거지. 그지? 그래서 여기 좀 깨끗하게 정리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제 반드시 기억이 되고 남아 있어야 되는 것은 바로 요거인 거죠. 뭐죠? 바로 A 2의 마이너스 J는 오메가 NT 사인 오메가 DT 플러스 파이
이게 바로 이제 프리 댐프트 리스판스가 되는 거겠죠. 반드시 뭐 외우고 있어야겠지, 당연히 이런 형태를. 근데 여러분, 여기서 내가 만약에 프리 댐프트 리스판스 시스템의 솔루션을 구해라 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렇게 이식, 내가 지금 체크한 이식 이렇게 쓰면 솔루션이 끝나나? 나는 저거는 빵점 줄 거야. 빵점. 점수를 줄 수가 없어. 왜? 이 솔루션이 완성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결정이 돼야 돼? 여기서 A 값도 현재 모르는 값이고 Y 값도 여전히 모르는 값이라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저거가 결정이 돼야만이 이 시스템의 솔루션을 내가 완성을 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겠지. 그럼 이 두 개는 어떻게 찾아야겠어? 당연한 얘기지만 이니셜 컨디션을 이용을 해서 찾아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a와 파이는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적분 상수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겠지. 자,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a와 파이를 찾기 위해서 이니셜 컨디션 집어넣어 봅시다. 방금 찾은 솔루션이 뭐였지? 요거였지. 그럼 여기다가 내가 이니셜 컨디션, 이니셜 포지션 데이터, 이니셜 velocity 데이터를 집어넣어 보자고. 그러면 이니셜 포지션은 뭐야? 타임이 0일 때 위치가 0이 제로니까 여기 t에다 전부 0 집어넣고 그때 값이 x 제로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 식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 정리하면 a sin 파이는 x 제로 여기서부터 a가 이렇게 된다는 거 알 수 있겠지. 그 다음에 x 닷은 0일 때 v 제로다. 이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걸 찾으려면 이 식을 미분해야겠지. 이걸 미분하면 x 다시 이렇게 미분이 될 거야. 뭐 미분 여러분이 충분히 할 수 있겠지. 익스포넨셜 함수 먼저 미분하고 사인 함수 따로 미분해서 이렇게 좀 된 거야. 그럼 여기다가 뭐 해야 돼? t를 다 0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0, 0, 0, 0. 그리고 산수 좀 하면 뭐식 이렇게 쭉 만들어질 거고 이게 아까 v0하고 같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 이거를 뭐 우리가 탄젠트 파이분의 1로 놓고 하면 탄젠트 파이가 이렇게 찾아지겠네. 그럼 어떻게 됐어? 이제 우리 이제 a도 찾았고 파이는 요거 아크 탄젠트로 하면 되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제 솔루션을 구해라 라고 하면 여기까지 써줘야 되는 거지. 자, 요거는 바로 솔루션의 제네럴 폼, 일반형인 것이고 이 솔루션의 최종적인 형태는 이 a와 파이까지 찾아서 직접 써주어야 이게 진짜 솔루션이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제 글쎄요, 뭐 시험 볼 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프리 댐프트 리스판스의 솔루션, 뭐 요 A하고 파이 값은 엄청나게 많이 사용이 되겠지. 그러니까 굳이 이거를 뭐 외우지 않을 이유는 나는 없다고 보는데, 뭐 외우기가 정 힘들면 그냥 잠깐 뭐 유도하면 되니까 뭐 안 외워도 되겠지만, 저걸 유도하고 있으면 남들보다 훨씬 일단 시간이 더 걸리겠지. 그러니까 이 정도는 외워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프리 댐프트 여러분, 일단 프리 리스판스는 어떻게 생겼었지? A 여기 있네. 자, A 사인 오메가 NT 플러스 파이 요거였으니까 요 놈은 그래프가 어떻게 됐었어 원래? 사인 함수니까 그냥 계속 같은 앰플리튜드로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였지. 근데 이 프리 댐프트 리스판스는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얘는 이 사인 함수에다가 뭐가 곱해졌어? 익스포네이션 마이너스 어쩌고 저쩌고 t의 함수가 곱해진 거네. 여러분, 이 익스포넨셜 2의 마이너스 j라 오메가 n, j라고 오메가 n은 상수니까 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어쩌고 저쩌고 상수 t의 함수는 결국은 이렇게 감소와 0으로 감소하는 함수인 거잖아. 그지? 그러면 요 그래프에다가 이 0으로 떨어진 그래프에다가 예를 들어 사인 함수라고 하면 뭐 요렇게 예를 들어서 요런 사인 함수가 좀 늦네 컴퓨터가 이제 나오네. 요런 사인 함수가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자, 이 내가 얘기했던 이 익스포넨셜 함수, 요 함수하고 이 사인 함수를 두 개를 곱하면 어떻게 되겠어? 이 두 개를 곱하면 여기 화면에 파란색으로 그려진 것처럼 이 익스포넨셜 함수로 만들어진 이 엔빌롭을 따라서 앰플리튜드가 점점 이렇게 감소하는 이런 사인 함수가 만들어지겠지.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눈여겨볼 게 좀 있어요. 여기서. 자, 바로 뭐냐면, 우리가 프리 리스판스인 경우에는, 프리 리스판스 같은 경우에는 A 사인 오메가 NT 플러스 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프리 리스판스인 경우에 이 피크와 이 피크 사이의 시간, t, 피리어드, 주기는 뭐 얼마였었지? 어떻게 계산이 됐었지? 바로 오메가 뭐였지? n분의 2파이였었던 거 기억나? 그렇지. 근데 지금 이 파란색으로 그려진 프리 댐프트 리스판스의 이 피크와 피크 사이의 간격, 얘는 거리는 어떻게, 시간은 어떻게 될까? 이 주기. 얘는 댐핑이 있는 시스템이고 얘는 댐핑이 지금 없는 시스템이지.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오메가, 자 여러분, 얘는 사인 오메가 n으로 뛰고 있고 얘는 뭐야? 오메가 d로 튀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주파수가 서로 다르지. 그러니까 이 시스템의 피리어드는 이 시스템의 프리퀀시 주파수인 오메가 d분의 2파이가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얘도 그냥 피리어드를 t로 나타내지 않고 댐프트 피리어드 td로 지금 나타내는 거예요. 자,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를 반드시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되고 피리어드가 왜 다른지도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 자, 결국은 댐핑이 있는 경우에 프리 댐프트 시스템은 오실레이션을 하긴 하는데 크기가 점점 줄어서 결국은 0으로 수렴하는 이런 그래프가 만들어진다는 것이고, 거의 모든 대부분의 이런 자연적인 시스템들은 대부분 이 언더 댐프트 시스템에 해당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 내가 질문이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TD와 T 둘 중에 어떤 게 더 클까요? 어떤 게 커야 되겠어요? 자, 여러분, 이게 두 개가 다른 점은 이 분모의 값이 다른 건데, 이 두 개를 비교하려면 오메가 D와 오메가 N을 비교하면 될 텐데, 오메가 D는 오메가 N의 1 마이너스 제라 스퀘어, 이거에 지금 이제 오메가 D란 말이지. 그러면은 얘는 지금 뭐야? 결국은 1보다 작은 어떤 값인 거잖아. 그게 여기 오메가 n에 곱해진 거니까 오메가 n이 더 큰 것이고, 분모에 있는 오메가 n이 크니까 결국은 t 피리어드는 td가 더 크겠지. 그렇지? 근데 이거를 수학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물리적으로 생각해도 당연한 거 아닐까? 왜 그러겠어요? 얘 시스템은 댐프드 시스템이야. 그 말은 시스템의 댐핑, 시스템이 진동을 하는데 방해하는 요소 댐퍼가 있는 거지. 그러면은 왔다 갔다 하는데 방해하는 요소가 하나도 없는 프리 리스판스인 경우보다도 훨씬 더 힘들어. 그러니까 피크에서 다음 피크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도 더 길게 되는 게 당연한 거겠지. 그래서 바로 댐핑이 어떤 하는 역할을 여기서 우리가 크게 이제 바로 알아볼 수가 있는 거겠지. 자, 이 프리 댐프트 리스판스의 솔루션 요 식에서 만약에 우리가 시스템이 댐핑 레이쇼가 0이라고 가정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 이건 지금 프리 언더 댐프트라고 가정을 하고 한 건데, 댐핑이 0이라 그러면 댐핑 레이쇼 J라고 0이 날아가 버리고 오메가 D도 이게 0이면 그냥 오메가 N하고 같아지니까 결국은 요 리스판스 프리 리스판스하고 똑같아지는 거겠지. 왜? 댐핑 레이쇼 J라가 0이니까 바로 프리 리스폰스하고 같아지는 상황이 되는 거겠죠. 자, 예, 오늘 세션은 지금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세션의 시간부터는 이 언더 댐프트가 아닌 오버 댐프트 케이스에 대해서, 그 다음에 크리티컬리 댐프트 케이스에서 비교를 하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